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증원으로 N수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져 변수가 많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막바지 공부에 힘을 쏟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박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고3 수험생들은 책상에 앉아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합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한 막바지 공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이 노력이 이제 수능 날에 이제 좋은 결과로 빛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적용되는 첫 수능이어서 의대 입학을 노리는 이른바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자율전공 모집도 예년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N수생 유입은 고3 수험생들에겐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칠 때도 재수생들이 많아져서 평소에 하는 만큼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매일 하던 것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냥 꾸준하게 계획한 걸 실천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바심을 내며 공부법이나 선택 과목을 바꾸기보단 페이스를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멘탈 관리와 건강 관리를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과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수시 모집을 대비해 자신에 맞는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고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의회 장기 파행을 놓고 관망 입장에 있던 김상우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상욱 위원장은 어제 울산시의회 의원실마다 직접 방문해 의장 선출과 의회 운영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갈라지면서 장기간 의회가 파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시의원들로부터 당의 화합을 위한 아이디어 등 의견도 청취하며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시의원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고 또 설득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곁에 또 시민들을 받드는 그런 더 발전된 시의회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국민의힘 남구을의 방인섭 의원과 울주군의 공진혁 의원 2명이 등록을 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방인섭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시의회의 파행을 조기에 수습하고 갈라진 의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진혁 의원은 일찍부터 준비를 해오는 등 정당성을 확보한 입장이어서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는 오는 9일 오전 시의회 임시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발생한 불법 사기명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월까지 불법 사규명으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신고 건수가 6,200여 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올 들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0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3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추운 겨울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한여름에는 실내 아이스링크장이나 실내 워터파크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곳에는 여름이어서 더 즐겁다고 합니다. 전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바지와 긴팔 옷을 입고 단단히 무장을 한 채 차가운 빙판 위로 향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시원하다 못해 추운 아이스링크 빙판 위를 가르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밖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안에는 이렇게 외투와 장갑까지 껴야 할 정도입니다.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아이스링크장이 딱 생각이 나서 왔는데 엄청 시원하고 이제 막 겨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실내 조성군 워터파크도 여름철 폭염에 더위를 식히기엔 안성맞춤. 날이 덥다 보니 지난 7월 입장객은 18,2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가량 늘었습니다. 바다 못지않게 인공 파도가 넘실대는 수영장은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기엔 최고입니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학교 친구들이랑 물놀이 갈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물에 빠지고 노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도시 전체가 사우나가 된 듯한 찜통 같은 무더위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실내 피서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어제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국립재난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기상청 등 재난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울산시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EGIS 박현철 이사가 울산시의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는 등 재난대응 체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기술들을 울산시 재난대응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재난대응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오후 2시를 기해 동해 전 연안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수원과 적조 사전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조기 예찰 예보와 신속한 상황 전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양식장에 대한 액화산소 공급기, 산소 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 275톤과 도석혼합물 37톤을 비치하는 한편 적조주의보 발령 시 울산시와 북구, 울주군에 적조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한 대응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어제부터 오는 9일까지 5개 구군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상황 대처와 취약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상황 관리관은 울산시 시민안전실 소속 5, 6급 직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논밭이나 건설 공사장 등 야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온열 질환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고 무더위 휴식제와 온열 질환 예방 3대 수칙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한낮 외출 자제와 함께 야외 작업 시에는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금지현 사격 은메달리스트와 함께 파리올림픽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네, 자, 올해 여름 살인적인 최악의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내오는 메달 소식이 잠시 더위를 잊게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첫날 열린 사격소총에서 은메달을 딴 금지현 선수, 울산 사람이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금지현 선수가 지금 은메달 목에 걸고 제 옆에 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은메달 가슴에 있습니다. 네. 저는 금메달로 금색 넥타이를 했어요. 예. 자, 금지현 선수가 은지현 선수가 돼서 왔지만 우리한테는 그거 전혀 관계없고요. 올림픽 열리자마자 은메달, 울산 출신, 아이의 감동이었습니다. 올해 바쿠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은메달 좀 아쉬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바쿠 월드컵이랑 올림픽은 규모 자체도 다르고 네. 이제 국민들의 보는 시선도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단 만큼 이제 저희가 빈손으로는 올 수 없다. 색깔과 상관없이 한 손에 뭐라도 무거운 걸 하나 들고 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서 이제 은메달을 따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금메달을
코앞에서 놓쳤다는 마음에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임신 중에 출전했던 대회가 금메달 딴 바쿠 세계 월드컵인가요? 그 월드컵은 네. 출산 후에 있었던 월드컵이고요. 이제 제가 임신 중에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시합은 이제 저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었던 세계 선수권이었습니다. 아, 거기에서 예. 은메달을 딴 소총을 제가 좀 만져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경기장 밖으로는 못 가지고 나온다네요. 이게 총기 관련법에 있어서 이제 경기용 아니면은 이제 예.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준비는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쉽습니다. 해설자가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금지연 선수는 아이 낳고 주말마다 울산에서 수원까지 오가면서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단하지만 아기와 신랑과 가족이 모두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네. 얼마나 아무래도 피곤했을까. 기다려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네. 그렇다고 마음 편히 경기도에서 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예. 해서 힘들지만 그거를 참고 이겨내면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힘들어도 계속 참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족이 큰 희망이고 네, 응원자였습니다. 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둘째 아기를 갖겠다 이런 약속도 했던데 이런 약속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유효한 거죠. 저희는 언제나 합의를 한 상태고 마음 같아서는 넷도 낳고 싶은데 넷도? 네. 근데 이제 수술로 출산을 했다 보니까 아하. 넷까지는 무리라고 했고 그리고, 예. 제 마음은 한 둘에서 셋까지는 그래도 낳고 싶습니다. 예. 울산시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구가 불어나니까. 네. 예, 좋아요. 예. 혹시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둘이 됐든 상관없고 사격 선수로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 첫째 아이를 사격시키라 하는 네. 말이 주변에 많은데 저는 이제 저도 같은 여자고 했을 때 좀 신체적으로도 막 무리가 오고 하니까 예. 딸한테는 못 시키겠고 만약 둘째가 아니면 셋째가 아들이라면 예. 아들은 시켜보고 싶습니다. 딸인 자기도 했으면서. 예. 금지연 선수는 순울산 사람이에요. 울산엔 사격장도 그렇고 울산에서 어떻게 소총 선수가 될 생각을 했을까? 이 소총이라는 게 참 그 표정이 없어요. 멘탈이 중요한 그런 운동인데 어떻게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 약사 중에서 사격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체육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체육 시간에 애들을 이제 통솔해서 네. 이제 사격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재능도 없어 보이고 두각을 못 나타내서 이제 코치님이 저를 섭외는 하시지 않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이제 사격부 모집을 그만한데 이제 다 뽑았나 봐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무가내로 달려가서 예. 저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라면 진짜 곤란한 부탁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코치님이 너 이름이 금지연이네? 금메달 달라고 왔나? 이래서 이제 좀 특별하게 시작된 케이스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많은데 어떻게 이 소총을 생각했을까 참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이제 운동 선수들에게는 자신만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 선수들은 경기 앞두고 뭐 면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금지연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시합 일주일 전부터 손톱을 깎지 않습니다. 손톱을 안 깎는다? 네. 아, 예. 그게 좀 저희는 손가락 끝에 그 감각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톱에도 그런 감각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깎으면 뭔가 허한 느낌이 들고 아하. 해서 이제 끝까지 쭉쭉 끌어모은 다음에 내보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고 시합이 끝나면 끝까지 깔끔하게 자르고 다시 기르는 루틴이 좀 손톱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 경기 끝났잖아요. 네. 자른 거예요? 잘랐는데 잘랐는데도 벌써 그렇게 길렀어요. 길어요? 네. 아하, 예, 그렇군요. 자, 울산 사람인데 경기도청 소속이에요, 금지연 선수가. 수원에서 주말마다 견우와 직녀처럼 울산에 아이 보러, 가족들 보러 이렇게 오가야 되는데 계속 일해야 되나요? 사실 울산에서 제가 선수 활동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예.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청에서도 제가 부탁을 하면 제가 울산에서 따로 훈련을 하고 뭐 시합 때만 합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제 생각도 그렇고 감독님 생각도 그렇고
저를 보는 주변에 저희 팀 동료들은 다른 네. 지역에서 경기도로 와서 훈련을 하는데 네. 저라고 특별히 그렇게 그렇죠, 대우를 그렇죠. 해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예, 갖고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네.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울산시장님과 면담이라든지 뭐 환영식 이런 건 없었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저 울산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업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네. 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니까 소총 선수들이 21살 양진 선수도 그렇고요. 어린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자, 금지연 선수의 앞날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목표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도 그렇고 이번에 메달을 딴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예. 이제 메달을 따도 다른 종목보다는 화제성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좀 착잡하기도 하고 예. 그간 선배들도 그 부분이 참 속상해했던 것 같고 예. 해서 이제 저희가 기회다 인기 종목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예. 또 이제 세대 교체가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다른 종목들처럼 또 이제 그런 젊어서 나오는 그런 패기랑 겁 없는 그런 도전은 젊어서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이나 뭐 반효진 선수 같이 어린 선수들이 이번에 본인의 기량에 맞게 잘 해줘가지고 예. 곧 저희도 인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될 겁니다. 자, 묻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데 다 못 물어서 아쉬운데요. 자, 울산의 금지연 선수가 메달 땄다는 소식을 제가 앞으로 더 몇 차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이 소식도 기다리고요. 자, 회사에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청이 익수사고 구조 활동을 분석해 만든 전국 익수사고 위험지도를 공개합니다. 전국 익수사고 위험지도는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전국의 구조활동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지도 위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익수사고 출동은 주로 8월에 많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 주말 오후 3시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익수사고 위험지도는 오늘부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해 폭염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팀은 몽골 사막과 중국 텐샨 사막의 적설 기피에 따라 한국의 여름 기온이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이를 적용한 폭염 예측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기상 예보 모델이 반영하지 못하던 변수를 모니터링해 예측 정확성을 높였다며 향후 한국의 폭염 대응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지역 내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안전점검과 캠페인은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안전보안관과 의용소방대 등 40명이 참여해 상북 배내 철구소와 온양 대운산 애기소 계곡 등 2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안전 캠페인에서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본 수칙을 지키고 출입금지 구역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열람과 의견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 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된 개별 주택 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 공시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